오늘은 저희 직원의 궁금한 점과 더불어서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혹시 궁금하신 게 뭔가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제가 혼자 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잘 몰라서요. 동승자가 있으면 합의금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 이후에 피해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사실 세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알게 모르게 동승자 유무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직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첫 전화를 할 때 사고 어떻게 나셨는지부터 누구랑 같이 타고 있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럼 동승자가 있는 게 합의에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동승자가 없는 게 합의금 받는 편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승합차에 꽉꽉 채워가지고 6명이 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차에 탄 누군가가 첫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받았다고 쳐요. 같은 차에 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누구 300만 원 받았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인도 그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 예로 누군가 처음에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똑같이 저 사람 100만 원 받았으니까 나도 100만 원밖에 못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각각 생각을 해보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쪽은 1,8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한쪽은 6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의금이 한 명한테 얼마나 나가냐에 따라서 전체 총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초반 기싸움도 굉장히 더 센 편이고요. 만약에 운전자랑 동승자가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택시기사님처럼 손님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다르게 측정이 되는 게 있나요? 네, 이 운전자와 동승자와의 관계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서로 쌍방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실 더더욱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승자가 운전자와의 관계가 부모, 배우자, 자녀의 관계이다 라고 하면은 동승자랑 같은 관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아닌 뭐 친구, 지인, 뭐 연인, 형제, 자매 뭐 이런 경우는 타인, 즉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는 남으로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형제자매도 다 남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 법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뭐 민법 몇 조인가? 752조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모, 배우자, 자녀 아니면은 다 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오빠가 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으로 보상받겠다 하면 혹시 오빠 보험료가 올라갈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인은 진단서의 진단명에 따라 할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치료비나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할증이랑은 사실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빠가 앞차를 꽝 박았어요. 이미 상대방의 피해자가 발생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는 거는 상대방보다 더 큰 진단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할증에는 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험사 직원이 이런 사실을 그냥 바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자분 할증 올라가면 서로 좀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이 동승자를 좀 압박을 계속을 해요. 그러면은 보통 크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 합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합의권자를 많이 찾습니다. 합의권자가 뭐예요? 합의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속칭 여기서 말하는 합의권자라고 하면은 통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는 사람. 쉽게 간단히 말해서 뭐 4명인데 여기 대빵이다, 2명인데 이 한 사람이 둘 다 합의를 한다, 뭐 이런 경우를 이제 합의권자라고 하고요. 이 합의권자를 파악해서 누가 가장 발언권이 세고 누가 결정을 하는가, 그런 사람을 한 명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랑 해서 이제 다 같이 모든 사람을 합의하는 게 보험사의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훨씬 편하고 나중에 문제 생길 여지도 적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 진행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각자 합의를 하는 게 좋을지, 한 명이 여러 명을 다 같이 좀 대변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게 좋을지는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자기 권리 잘 주장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은 이제 한 명 한 명 합의를 하는 게 좋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합의라는 것이 워낙에 사람 성향을 많이 타는 거다 보니까 합의를 잘 못하는 성향, 순수하고 말 잘 못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잘하는 사람이 한 번에 다 이제 묶어가지고 합의하는 게 사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험사 상대로 합의하는 거는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도 제가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막 호구 기질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정보를 잘 알아도 잘 활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합의하기 전에 손해사정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담 받아보시는 거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은 저희 사고링크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주변에 교통사고 나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사고링크 유튜브 채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만 사고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